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학 을미일주편 자식운이 좋지 않은 사주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식과 관련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자식과 관련해서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고, 사실상 어떤 부부들은 자식을 위해서 사실상 산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학에서 자식과 관련된 어떤 이론들, 원리들을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주가 자식운이 좋지 않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은 남성은 관성을 보죠. 그리고 여성은 식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관성, 남성의 경우 관성, 여성의 경우는 식상의 질이 좋지 않으면은 자식운이 약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남성은 관성, 여성은 식상의 질이 좋지 않으면 자식운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성, 식상의 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자식운이 안 좋을 때의 어떤 근거들이 또 있습니다. 그 근거들 중에 하나가 일주는 본인을 의미하죠. 그리고 사주에서 시주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보면은 연주가 조상궁이고요, 월주가 부모궁, 일주가 나 아니면은 부부궁을 의미하죠. 그리고 시주가 자식궁입니다. 그래서 요 일주와 시주가 충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식과 나의 사이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지와 시지 마찬가지죠. 일주가 본인을 의미하고 시주가 자식을 의미하는데, 일지와 시지의 원진살이 있는 경우에도 자식운이 안 좋고요. 그리고 일지와 시지의 형살, 자묘, 상형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형살들이 있는 경우에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남성은 관성, 그리고 여성은 식상의 질이 매우 안 좋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서 말한 이 근거들만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요.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육친, 자식과 관련된 육친이 안 좋을 때가 자식운이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주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이고요, 경신년, 경진월, 경신일, 기묘시생이네요. 일간이 경금이죠. 나와 같은 오행들 한번 볼게요. 일지, 월간, 연간, 연지 다 쇠기운이네요. 사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나를 돕는 오행, 흑기운이죠. 일지의 진토, 시간의 기토가 있네요. 요렇게가 내 세력입니다. 그리고 남의 세력은 요 시지에 묘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식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이죠. 남성이면은 관성이 자식운입니다. 관성이면은 쇠를 극하는 것은 불이죠. 이 사주에 불기운 있나요? 불기운 없습니다. 지장간에도 없고요, 원국에도 아예 없습니다. 불기운이 아예 없죠. 불기운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사람은 강사주입니다. 강사주고요, 쇠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불기운이 없습니다. 거의 무관사주죠. 무관사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식이 없다고 나오네요.
사주 원국에. 그리고 일지와 시지에 보면은 여기에 원진살이 있습니다. 묘신 원진이죠. 묘신 원진살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조건에 속합니다. 일지와 시지에 원진살이 있고요. 그리고 대운을 한번 봅니다. 대운을 보면은 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20대, 30대, 40대죠. 대충 50대에도 뭐 갖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요. 흔하지 않으니까요. 20대, 30대, 40대 보니까 불기운이 없네요. 불기운이 없어요. 개미, 갑신, 을류로 흘러서 불기운이 없습니다. 이분 현재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고요. 결혼한 지는 꽤 됐습니다. 결혼한 지 6년 차인데 자식이 없어서 상담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대운도 되게 안 좋죠. 그 자식을 의미하는 불기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주 원국에도 불기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일지시지 묘신 원진살이 걸려서 자식운이 약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식이 없는 분의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여성이네요. 김인년, 경월, 경오일, 을류시생입니다. 일간이 경금이죠. 나와 같은 오행 보겠습니다. 월간에 경금이 있고요. 나를 돕는 오행이 연주에 작은 흙들이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내세력이네요. 그리고 남의 세력 보면은 요 불기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을목, 그 다음에 요 시제 유금도 있었네요. 요렇게 남의 세력이네요. 요렇게 내세력이네요. 요렇게가 내세력이네요. 세기운의 힘이 상당히 강하죠. 세기운의 힘이 상당히 강하고요. 흙기운도 강합니다. 이 지금 시간의 을목은 힘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세기운의 극을 받았고요. 세기운의 힘이 세기 때문에 나무기운은 상당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기운이 약하면서 여기 일지의 오화, 월지의 오화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뗄감이 없기 때문에 힘을 잃었죠. 이 오화들은 이 불기운들은 이 흙기운의 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사실상 엄청나게 강해지게 된 거죠. 요 관성들이 요 흙기운을 돕게 되면서 상당히 강해진 거죠. 사주 원국을 살펴보니까 이분의 자식운을 한번 볼게요. 이분의 자식은 여성이니까 식상이 자식이죠. 식상은 물기운을 의미합니다. 물기운이 식상이 되는 거죠. 사주 원국을 보니까 물기운이 없네요. 사주 요 8자에도 없고요. 요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아예 없으신 분이네요. 그럼 이분이 자식이 있을까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무식상 사주기 때문에 자식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자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식이 있으신 분인데 왜 자식이 있냐? 대운을 봐야 됩니다. 대운에서 이분이 20대 때 결혼을 하셨는데 20대 때 계유, 중간에 그 다음에 갑술, 그 다음에 을해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결혼하실 때 수기운이 되게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없지만 40대 와서도 수기운이 있고요. 대운에서 식상이 오면은 충분히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식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주 상담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남성의 경우 무관성, 여성의 경우
무식상, 이런 경우 자식이 없거나 자식복이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절대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대운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대운에서 관성이 오고 식상이 오는 경우에 자식이 생기고 자식복이 있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무관성, 남성의 경우 무관성, 여성의 경우 무식상일 때 절대 자식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미일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을미일주의 일간은 을목이죠. 을목은 작은 나무를 얘기하고요. 풀, 그 다음에 음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나무는 어질 인을 의미하죠. 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명예지향적입니다. 그리고 굽히지 않고요.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드러내죠.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건강적으로는 간, 그 다음에 담, 그 다음에 을목은 머리를 의미합니다. 계절적으로는 봄,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아침, 기온으로는 따뜻함, 맛으로는 신맛, 색깔로는 청색을 의미하고요. 방향으로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을미일주의 지지는 미토죠. 미토는 작은 흙을 의미하고요. 음기운입니다. 그리고 화개살을 의미하죠. 미토는. 그리고 띠동물로는 양을 의미하고요. 육친적으로 두 개의 관계를 보면은 나무가 흙을 극하죠. 그래서 목극토의 관계고요. 을목 입장에서는 미토가 재성에 속합니다. 일주의 특성을 보면은 똑같이 음기운이죠. 을목도 음기운이고 미토도 음기운입니다. 음기운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활동적이기보다는 분석적이고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미일주가 백호살이거든요. 백호살이라 음기운은 강하더라도 조용하더라도 속으로는 상당히 본인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백호살 때문에 강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을목이라는 요 나무는 덩굴 같은 거거든요. 풀, 덩굴 이런 느낌이라 자연에서 보면은 덩굴이 상당히 질기죠. 이제 질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을목이 도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토가 화개살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이 있습니다. 뭔가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야의 장인이 된다거나 그래서 창의력이 있고요. 그리고 예술, 기능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미토가 재성이죠. 요 재물을 의미하죠.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투기성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다는 아니지만 을미일주들이 보면은 어떤 도박, 요 창의성이나 뭐 요런 모습들이 도박으로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단점인 거죠. 단점. 그래서 도박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서 을미일주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을미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입니다. 남성이고요. 이민년생이에요. 이민년생이면 62년생이죠. 62년생이면은 59세인가요? 올해? 59세 정도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민년생이고요. 이분은 남성이고 자식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자식이 없는지를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왜 자식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이민년, 임자월, 을미일, 무인지생입니다. 일주가 을목이죠. 을목이네요. 나와 같은 오행, 같은 나무죠. 시지의 임목, 그 다음에 연지의 임목. 그래서 큰 나무들이 같이 친구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 나를 돕는 오행은 요 월주의 물들, 그 다음에 연간에 임수가 있네요. 사주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사주 세력이 상당히 강하죠. 요렇게가 나의 세력들입니다. 나무의 힘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의 세력, 시간의 무토, 일지의 미토가 있습니다. 나무의 세력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물의 세력도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흑기운들이 있는데 흑기운들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흑기운들은 좀 약한 것 같죠. 왜 그러냐면 나무의 힘이 강하면 흑기운들은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흑기운들이 보니까 불기운이 약해요. 화기운은 또 약하죠. 화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이 화기운은 원래 흑기운을 돕죠. 그래서 흑기운도 약한 것 같아요. 이분의 어떤 자식을 살펴보면은, 자식을 보면은 남성의 자식은 관성이죠. 관성은 쇠기운입니다. 쇠기운. 사주에 쇠기운이 있나요? 사주에 쇠기운이 사주 원국에도 없고요. 요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지장간에도 없죠. 쇠기운이 아예 없는 분이죠. 그래서 무관사주입니다. 무관사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관사주라고 해서 자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운을 살펴봐야겠죠. 대운을 보시면은 이분이 결혼을 했을 때가 20대부터 을묘, 병진, 정사, 무오 이렇게 흘러가네요. 대운에서도 쇠기운이 없습니다. 대운에서도 없고, 중요한 건 이 대운을 보셔야 되는데, 쇠기운은 뭐의 극을 받죠? 쇠기운은 불, 요 화의 극을 받게 되죠. 대운에서 불기운이 강해지면 이 쇠기운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자식이 없는 이유는 사주 원국에도 자식을 의미하는 관성이 없고요. 대운에서도 관성이 안 옵니다. 보면은 이분이 70살 때 오거든요. 70살 때는 사실상 자식을 낳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대운에서도 요 자식을 의미하는 관성 쇠기운이 없고요. 대운이 또 되게 안 좋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운이 불기운이 세지게 오거든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 불기운이 강하게 옵니다. 이 나무 기운도 불기운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불기운이 강해지는 대운입니다. 불기운이 강해지면은 요 쇠기운, 자식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쇠기운의 운을 아예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보면은 70살 때 자식운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자식을 갖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식 없이 사시는 남자분의 사주를 예로 들어봤습니다. 자식운을 보실 때는요, 반드시 남성은 관성, 여성은 식상의 질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남성의 경우 관성이 없고
여성의 경우 식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자식이 없거나 자식운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운을 보시고요. 그 자식운이 올 수 있는 대운이 있으면 반드시 자식을 갖게 되니까요. 무관성 무식상 사주라고 해서 자식운이 안 좋다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자식운과 관련된 사주학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숙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